지금 거래가 안 되고 있잖아요. 집을 이제 더 받겠다도 아니고 낮춰서 팔고 싶은데도 안 팔리고 집값은 오르지는 않고 거래는 활성화할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요? 우리 아이디어뱅크 이진우 대표님. 다들 집을 사고 파는 이유는 집값이 오를 것 같으니까 또는 내릴 것 같으니까 사거나 파는 거죠. 저는 지금 매물로 내놓은 분들은 1주택이었다가 무주택이 되기 위해서 내놓는 분들은 별로 없을 것 같고요. 1주택인데 갈아타기를 하고 싶다. 그럴 수도 있고. 그래서 내 집을 팔고 요거보다 좋은 거 사려고 하는데 이 매물은 많은데 이게 안 팔리네. 여기도 빨리 이분도 내놓고 빨리 가시려고 하는데 네. 내가 사줘야 이분도 탈출을 하는데 내 집을 팔려야 돼. 서로 그런 거죠. 지금 이렇게 묶여 있는 거예요. 네, 그래서 네, 풀리면 다 같이 풀리는 건데 그 과정에서 이게 풀리기 시작하면 이거 팔고 이걸 살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그러니까 이거 풀리기 시작하면 아마도 좋은 아파트들은 오를 거예요. 내가 양극화 된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제가 말씀드렸죠. 대출 규제 때문에 네. 6억 이하 혹은 9억 이하의 집들은 펀더멘털보다 과하게 거품이 있다고요. 네. 대출 규제만 없었으면 15억짜리 집 사셨을 분이 어쩔 수 없이 그게 안 나오니까 막 이런 집들 샀을 테니까 이런 집들은 올라가 있고 위에 집들은 저거는 벌써 18억 가 있어야 되는데 아직도 15억이잖아요. 네. 사람들이 바보인가요? 이거 팔고 이거 사야죠. 근데 그런 수요가 이제 생길 거고 그렇게 해서 집값은 벌어질 거고 뭐 오르면 오르고 평균적으로 내리면 내리겠죠. 그런데 방법이 없느냐 하면 이건 우리나라만 고민하는 질문입니다. 다른 나라에 가서 네. 이 집값이 이런데 방법이 없습니까? 그러면 이 바보 왜 방법이 없어? 빨리 하면 되지. 집 더 짓는 거예요. 예. 미국 집값도 최근 몇 년간 굉장히 많이 올랐습니다. 아시잖아요. 네네. 미국도 많이 올랐죠. 미국도 대책 내놓으라고 난리예요. 네. 미국 정부가 대책 내놨습니다. 네. 무슨 대책 내놨을 것 같아요? 집 많이 짓는다고요? 집 많이 짓는 거예요. 집을 많이 지으면 누가 지어야 돼요? 건설업자가 지어야 되잖아요. 네. 건설업자한테 집 지으면 인센티브 주는 겁니다. 많이 지어서 분양하라고. 많이 지어서 분양하라고. 근데 우리는 집이 한 채 있는데 또 한 채 사? 취득세 12%. 증여를 해? 증여 취득세 12%. 증여 취득세 12%는 이건 집을 팔라고 했더니 증여를 해? 그럼 증여도 못하게 막아야지. 내지는 세금 내고 하든가 라고 하는 일종의 뭔가 그 징벌인데 네. 그 우리나라는 고통스럽게 해서 집을 팔도록 하는 세금 제도를 갖고 있는 유일한 나라예요. 예. 어찌 보면 참 세금에 있어서는 되게 잔인한 민족이에요. 본인이 갖고 있는 집을 누군가가 그렇게 괴롭혀서 뺏으면 싫을 거 아니겠어요. 그렇죠. 이거는 5천만 명 누구도 다 싫거든요. 우리는 이상하게도 내 집을 그렇게 뺏기면 싫은데 나보다 부자인 저 사람이 저 집을 그렇게 뺏기는 거는 정의라고 생각해요. 저분이 뭘 잘못했어요? 라고 생각하면 집값이 올랐지. 내지는 투기지. 그러면 본인은 왜 집을 사시려고 하세요? 나는 실수요자지. 근데 실수요자도 집값이 오르는 차액을 먹고 싶어서 실수요하는 겁니다. 그렇죠. 제가 입증을 해드릴까요? 정부랑 집값이 오르는 차익을 반반 나누는 제도가 있어요. 그러면 대출 많이 해줍니다. 네. 네. 어. 네. 그 MB 정부 때 나왔었잖아요. 지금도 있어요. 수익 공유형. 네. 예. 안 팔리면 안 나갑니다, 이거는. 예. 그러니까 집 한 채 실수요라도 그 차익을 내가 다 먹고 싶지 반을 나라해 주는 건 난 안 한다. 기다리겠다는 거예요. 근데 그게 나쁜 겁니까? 아닙니다. 본인이 갖고 있는 욕구는 정당하고 자본주의 사회에서의 건강한 욕심이고 저 친구 저거는 좀 규제해야지 라고 생각하니까 그리고 그런 거 하겠다는 분에게 표를 주니까 계속 그쪽으로 돌아가는 거고 그러다 보면 난 집으로 안 할랜다. 이제 꼬마 빌딩으로나 해야지. 뭐 이제 그러다 보면 집이 안 지어지고 집값은 오르는데 왜 오르는지 모르겠고 그런 약순환이 벌어지는 건데 그래서 부동산 정책은요 별의별 게 다 나오잖아요. 세금 제도도 나오고 공급 정책도 나오고 뭐도 나오는데 딱 한 가지 질문만 하면 돼요. 이 정책으로 인해서 집이 더 지어질 것인가? 변화 없을 것인가? 그것만 보면 됩니다. 어떤 정책이든 집이 더 지어지겠구나 결국은 네. 라고 생각하면 집값을 잡는 좋은 정책입니다. 장기적으로. 제 주변에 집이 세 채가 있는 분이 있었어요. 네. 종부세 엄청 나왔겠죠. 네. 한 채는 아파트였고 두 채는 다가구 주택이었어요. 아. 지난해 뭐 했는지 아십니까? 다가구 주택 두 채를 부숴버렸어요. 멸실. 네. 아, 그러면 다주택자가 아닌 게 되는 거예요? 1주택자가 되는 거예요? 집이면 3주택인데 예. 집 땅이면 1주택이에요. 다주택자를 그러니까
와. 근데 그럼 이분은 그 집을 부수고 큰 손해를 받느냐? 아닙니다. 이 그죠, 땅은 이태원에 있던 땅이었는데 예. 집이 있는 땅이나 집이 없는 땅이나 땅값은 거의 그게 그 값이에요. 그렇죠. 거기다 뭐 건물 올리면 집만 더 지었을 올라가고. 뿐인데. 네네네. 그런데 다주택자는 세율이 다른 높은 세금을 맞으니까 집을 부숴버렸어요. 아하. 그럼 이제 괜찮답니다. 이제는 다주택자들을 좀 규제해야지라고 이러고 있어요, 지금. 자, 그 정책이 집의 숫자를 늘렸습니까? 줄였습니까? 집을 공급합니까? 더 줄였죠. 줄이는 거죠. 우리는 다주택자는 이미 있는 집을 잡아먹는 놈이니까 얘네들을 막으면 있는 집을 서민들에게 공급할 수 있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 있는 집이라는 건 누가 지었게요? 건설업자가 지었어요. 네. 건설업자는 언제 집을 짓느냐면 집이 팔릴 것 같은데 집을 짓는 거예요. 그렇죠. 그런데 집값이라고 하는 건 이럴 때도 있고 이럴 때도 있고 이럴 때도 있기 때문에 집값이 오를 때도 있고 내릴 때도 있고 오를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때도 집이 팔려야 되고 이때도 집이 팔려야 되고 이때도 집이 팔려야 업자들은 계속 집을 짓습니다. 그래야 그렇죠. 계속 집이 공급이 되는 거예요. 네. 그런데 우리나라는 집값이 오를 때는 집을 지어 분양을 해. 집값이 안 오르거나 내려갈 때는 집이 별로 안 팔려요. 네. 그러나 그때도 꾸준히 해야 다주택자들은 집을 삽니다. 네. 왜? 우리나라 경기 살리려고? 아니, 욕심 때문에. 예. 예. 주식도 알 거예요. 예. 개미들은 올라갈 때 사지만 선수들은 바닥에서 삽니다. 그렇죠. 주택시장에서도 다주택자들은 선수들이에요. 어차피 투자이기 때문에 네. 뭐 샀다가 좀 물릴 수도 있고 오래 갖고 있으면 되지 라고 생각해서 내려갈 때도 삽니다. 이런 수요가 있기 때문에 계속 업자들이 집을 짓는 거지 집은 무주택자만 사야 되는 거예요 라고 하면 요즘처럼 집값 내려갈 때는 집 짓는 업자들은 다 부도나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내가 집을 한 채 겨우 살 수 있는데 집값 올라갈 것 같은 걸 사지 내려갈 것 같은 지역에서 사서 세 줄 수 있냐고요. 요즘처럼 거래가 활성화되지 않을 때는 네. 실제로 주택시장에서의 다주택자는 주식시장에서의 LP, 유동성 Liquidity 공급자. Provider, 예. 유동성 공급자의 역할을 예. 다주택자들이 하는 거예요. 1주택자가 매물 던졌는데 요즘 안 사잖아요. 왜 안 사요? 왜 안 사요? 내 집 팔려야 사는 사람들만 살려고 하니까 그런 거예요. 다주택하면 안 되니까. 네네네. 무주택자와 1주택자들끼리 막 이러고 있으니까 막 끙끙대는 건데 그렇죠. 그때 이 정도 가격이면 나 그냥 살래. 아유 세채됐네 하는 사람이 있어야 이게 팔리고 그렇죠. 이게 팔려야 저걸 살 거 아니겠어요. 그럼 저 사람은 저걸 팔고 네. 그래야 돌아가는데 이 고리를 끊어주는 게 주식시장에서는 유동성 공급자, 네. 쉽게 말하면 투기적 거래자입니다. 네. 삼성전자 주주가 돼서 주총을 가기 위해서 주식 사는 삼성전자 주주들도 있지만 오전에 사서 오후에 팔려는 삼성전자 거래자들도 있잖아요. 네. 근데 그런 거래자들을 규제하면 거래가 일어납니까? 합리적 가격이 발견되지 형성이 않죠. 안 되죠. 예. 그러니까 호가 이렇게 벌어지고 시장이 망가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택시장에서 다주택자가 그런 역할을 하는데 그러니까 그거 하면 사는 경우도 있고 또 집값이 이렇게 오르면 내가 세 채가 있어요. 네. 한 채쯤 팔아야 되겠다. 충분히 이익을 거뒀네. 오케이 하고 팔아야 올라가는 집값도 이거에 부딪혀서 떨어지지. 집이 1주택인 사람이 집값이 올라가는데 함부로 팔 수 있어요? 잘 못 팔죠. 안 되죠. 그러면 집값은 어떻게 올라갑니까? 계속 올라가는 거예요. 누군가가 팔아줘야 된다고요. 지금은 다주택자가 집을 좀 팔면 집값이 안정됩니다. 라고 하는 주장을 할 수 있는 이유는 그리고 그게 단기적으로는 효과가 있는 이유가 뭐예요? 다주택자가 있기 때문에 가능한 정책입니다. 10년 전, 20년 전부터 다주택자들 막아놨어 봐요. 지금 다주택자 규제에서 매물을 내놓겠다는 정책을 쓸 수 있습니까? 존재하지 않는 다주택자에 대해서. 그러면 집값이 꽤 안정이 되었을까요? 집은 계속 낡아가는 집은 계속 고쳐야 되고 계속 새로 지어야 되고 네. 우리나라 집은 특히 선진국 집들과 달리 굉장히 달랑 40년 전에 지었을 뿐이지만 네. 프랑스 파리에 있는 40년 전에 지은 주택과 지금 주택은 별 차이가 없는데 왜냐하면 프랑스는 40년 전에도 선진국이었으니까 네. 40년 전에 프랑스에서 지은 집은 프랑스인들이 지금 들어가서 살아도 안 불편한데 네. 우리나라는 이렇게 가파르게 경제 성장을 한 나라라서 네. 40년 전에 산 이 집에는 이제 이 지금 눈높이로는 못 살아요. 화장실은 없고 변소가 있으면 변소는 저쪽에 마당에 떨어져 있다니까요. 어떻게 살아요? 8년 전에 우리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그 집을 빨리 부수는 수밖에 없어요. 프랑스, 영국에서는 왜 100년씩 간 아파트를 우리는 왜 30년에 부셔? 죄송합니다. 저희가 경제 성장을 빠르게 했습니다. 빠르게 잘 사는 나라가 됐습니다. 잘못입니까? 여러분, 제가 하는 말이 불편하게 들리실 수는 있습니다. 네. 그리고 저는 불편한 말도 또 더 불편하게 하는 재능이 있기 때문에 저는 뭐 마음에 안 드실 수 있으나 제가 드린 말씀은 다 뭐 받아들이시라는 건 아니지만 그 중에 몇 가지 그래 저거는 이진우가 아니라 정우성이 했다면 나도 한번 생각해 볼 만한 얘기네 라는 게 있으시면 잘 한번 생각해 보시고 조금 생각의 방향을 좀 바꿔 주십시오. 그래야 저도 제 아이들이 조금 좀 저렴한 집을 사서 내 집 마련을 해보는 경험을 하게 해야 될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좀 집값을 좀 빨리 안정시키지 않으면 안정되지 않을 만한 변수들이 곧 닥칠 변수들이 많습니다. 이건 정책으로 풀어야 돼요. 이거를 어떻게 하겠어요. 아무튼 네. 오늘 3프로TV의 이진우 공동대표 정말 긴 시간 너무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